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은 뭐 특별한 뉴스 없이 전반적으로 시장이 횡보를 한 날이었습니다. 부양책 관련해서 장 후반부에 조금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약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하긴 했는데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 새롭게 9천억 달러 정도로 기존보다 훨씬 더 적은 규모의 임시적인 추가 부양책을 다시 제안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이게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가 뭐 된 건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다시 제안해서 12월 11일에 의회가 폐쇄가 될 때까지 이거를 통과를 시켜야지만 연말에 부양책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협상을 재개를 하겠다, 그 정도 소식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래도 장 막판에는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특징주로는 어제 슬랙을 인수하기로 했던 CRM이 결국 오늘 10%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세일즈포스닷컴은 예전에 9월에 다우지수에 포함되는 것이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어요. 근데 결국 오늘 하락으로 다우에 포함되기 직전의 가격으로 다시 결국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지수에 포함되는 것 자체는 결국은 일시적인 이벤트라는 게 여기서도 나오는 거죠. 네, 그런 거는 결국 다 일시적인 이벤트고 결국 주가는 기업이 가진 본래 가치로 회귀한다. 그거를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막간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갭이 발생했을 때 그 갭의 하단부가 지지선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폭락 속에서도 그 갭의 하단부가 지지선으로 작용한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차트 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중국 전기차 업체 칸디가 공매도 전문 리포트 업체죠. 힌덴부르크의 공매도 리포트를 맡고 연일 하락 중입니다. 뭐 제가 이 보고서를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뭐 요약하자면은 경영진이 뭐 판매 대수나 재무제표 이런 거를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제시를 한 거고, 이 힌덴부르크는 예전에 니콜라의 공매도 보고서를 발표했던 바로 그 리포트 업체입니다. 그래서 니콜라가 이때 공매도 보고서를 맞고 나서 급격하게 주가가 약세로 돌아가서 여전히 회복을 못하고 있죠. 근데 뭐 여기가 없는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충분히 근거 있는 자료를 제시를 하는 그런 리포트 업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 전기차 업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지만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차이나 리스크가 이 칸디라는 회사에서도 터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주가가 단 일주일 사이에 3분의 1 토막이 난 거고, 특히나 작은 중국 기업에 투자를 할 때는 이런 리스크가 언제든지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거를 반드시 유념해 둔 상태에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냥 얘네들이 발표하는 것만 믿고 엄청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함부로 투자를 하셔서는 위험합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는 네, 오늘 일시적으로 거의 5%그 이상이었나요? 제가 뭐 자고 있어서 보진 못했는데 하여간 540까지 하락을 했다가 최종적인 마무리는 570 정도에서 3% 안쪽에서 그래도 나름 선방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이 600 이 근처에서 이 차트상 약세 신호가 나왔다고 했죠. 그리고 이런 약세 신호가 나오면서 저항선을 뚫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 그랬죠? 네, 실망 매물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은 그냥 차익 실현 매물이 대량으로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1차 지지선이 550 부근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550 밑으로 밀려 내려가니까 그거를 매수 세력이 강하게 다시 끌어올린 겁니다. 이 유성형 모양이 나왔을 때 매수 세력이 끌어올린 가격을 매도 세력이 강하게 찍어 누른 거라 그랬죠. 저항선인 600 부근에서.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매도 세력이 540까지 밀고 내려간 가격을 550 부근에 있는 매수 세력이 강하게 다시 끌어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 꼬리는 바로 매수 세력이 저항선 밑에서 가격을 강하게 끌어올렸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증거입니다. 바로 이틀 전에도 이 550 부근에서 지지선이 작동을 했었죠. 오늘 다시 한번 작동을 하면서 이 지지선이 견고하다는 걸 증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이 600 부근에
강한 저항선이 형성돼 있고 반대로 550 부근에 강한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 이 550에는 매수 세력이 포진되어 있고 600에는 매도 세력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중입니다. 만약에 매수 세력이 진다. 그럼 550 뚫리겠죠. 그럼 그 다음 지지선까지 밀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 조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매수 세력이 600의 저항선을 뚫어낸다. 그러면 제가 희망하고 있는 700까지는 금방 가는 겁니다. 반면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550과 600 사이에서 팽팽하게 줄다리기가 계속된다? 그러면은 짧은 구간 내에서 주가가 횡보를 하는 기간 조정이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차트가 이해가 되시죠? 뭐 고수분들은 뭐 이런 얘기는 그냥 생략하셔도 돼요. 뭐 다 알고 계신 얘기일 테니까. 제가 생각보다 되게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해도 가끔 댓글을 보면 그런 설명조차도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린이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을 하려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다 알고 계신 분들은 그냥 스킵을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모두가 예상했듯이 지금 언론에서 테슬라 흔들기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다음 달 18일까지 기관에서 특히 인덱스 펀드에서 무조건적으로 테슬라를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이란 건 뭐냐면 가격이 700이 되든 800이 되든 사야 된다는 겁니다. 정해진 수량을. 그러면 어떻겠어요? 최대한 가격을 떨궈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온갖 안 좋은 뉴스들을 다 내보내면서 흔히 말하는 개미털기, 즉 대중들의 심리를 무너뜨리는 작전이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보시면 별거 아닌 뉴스까지 엄청나게 안 좋게 포장을 해서 일반 대중들의 심리를 지금 흔들고 있어요. 지금 뭐 다른 회사를 인수하겠다 이런 얘기도 뭐 전혀 실체가 없는 얘기예요. 그냥 지나가다 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헤드라인으로 잡아서 뉴스에 띄우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투자자들의 소중한 돈 아껴 써라라고 하는 이 감동의 메일을 보낸 거를 가지고 무슨 테슬라가 이대로 가다가는 산산이 부서진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고, 그 다음에 독일의 철강 노조가 테슬라에게 대화를 걸어왔는데 일론 머스크는 노조 싫어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화를 거절했는데 이걸 가지고 뭐 이제 노조와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안 좋은 뉴스로 포장을 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그거를 되게 안 좋게 포장을 해서 뉴스에 싣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전형적인 기관들의 개미털기입니다. 대중들의 약한 심리를 흔들어서 팔고 나가게 만들려는. 그럼 왜 팔고 나가게 만들겠어요? 간단합니다. 자기들이 사야 되니까. 12월 18일까지 무조건 정해진 양을 얼마가 됐던 사야 됩니다. 특히 인덱스 펀드들은 그 12월 18일 딱 그 부근에 다 사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가격을 최대한 떨궈야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너무 나쁜 소식만 얘기한 것 같아서 이번엔 좀 좋은 소식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독일에 가 있던 머스크 형이 내년에 일부 지역에서는 레벨 5, 그러니까 진짜 완전 자율주행이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현재 완전 자율주행은 법규상 안 되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유럽이라든지 뭐 아시아라든지 그다음 미국에서도 수많은 주들이 법규상 현재 완전 자율주행은 안 됩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그런 법규상 안 되는 곳을 제외하고 내년에 레벨 5가 가능하다고 한 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법률상 레벨 5가 안 될 뿐이지 우리의 기술상으로는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의 우리 머스크 형의 급진적인 그 성향은 감안을 하고 들어줘야겠지만 어쨌든 분명히 그만큼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즉 기술상으로는 레벨 5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거는 법률상의 문제들을 해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율주행이 테슬라의 주가에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만약에 레벨 5의 기술이 내년에 된다면은 그 법규상, 규범상의 문제는 제쳐두고 기술적으로 된다면은 테슬라 주가는 또 한 차례 퀀텀 점프, 퀀텀 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한 번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율주행 관련된 특집 영상으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소식, 우리의 머스크 형이 무려 포춘지에 올해의 비즈니스 퍼슨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머스크 형이 인터뷰나 트위터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들 하세요. 왜냐하면 거기서 얘기한 것들이 바로 오늘처럼 가끔 이렇게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주기적으로 가짜 투자자들을 걸러냅니다. 오늘도 수많은 가짜 투자자들 빠져나갔죠?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투기꾼들은 기업의 진짜 투자자, 그러니까 함께하는 파트너가 아니잖아요. 그냥 단기 시색 차익만 먹고 빠지려는 투기꾼들입니다. 그런 쭉정이들은 오히려 기업에 해가 되기 때문에 일부러 털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론 머스크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서 기업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빠지는 거를 장기 투자자라면 조금도 싫어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좋아해야 한다. 라고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단기 투자자가 차익 실현하고 나갔고 반대로 550부근에서 강력하게 지지를 받은 이 상황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 과열됐던 열기도 조금 빼고 매수하실 분들 매수할 타이밍도 주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뭐 이런 날이 오늘 하루로 끝날지 아니면 며칠 더 계속될지는 그거는 시장만이 아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걷고 있는 발등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저 멀리에 있는 지평선을 보면서 걸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눈앞의 목적지가 아니라 멀고 먼 길을 가시려는 분들이라면 돌아보면은 항상 그 옆에는 저도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가끔 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하루도 밝고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